여러분, 인공지능이 이제 전쟁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뭐랄까 하나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옥스포드 대학에서 진행한 아주 획기적인 연구 하나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최첨단 AI는 실제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그 결과가 꽤 충격적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일단 활성화되면 인간의 개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율무기를 생각할 때 느끼는 가장 깊은 곳의 두려움을 정확히 짚어내는 말 아닐까요? 한마디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공포 말이죠.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보죠. AI를 이용해서 결정우위, 그러니까 남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차지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군비 경쟁은 사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로젝트 메이븐이나 썬더포지 같은 것들, 이게 다 실제로 미 국방부가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을 군사작전에 이미 통합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AI가 이미 전쟁 기획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AI들이 진짜 전쟁 같은 극한의 압박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들이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나 설계했습니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AI 모델들을 가상의 전쟁터로 밀어넣어 본 거죠. 일종의 디지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구 방식은 이랬습니다. AI한테 가상의 국가 역할을 딱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분쟁 시나리오 안에서 총 14턴에 걸쳐서 결정을 내리게 한 거죠. 그리고 AI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법과 도덕이라는 아주 냉정한 잣대로 평가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전쟁에서 AI의 도덕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게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핵심 지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민간인 표적률, 영어로는 CTR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AI가 병원이나 주택가처럼 순수 민간 시설을 얼마나 자주 공격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국제인도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니까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모의 비전투원 사상자값, 줄여서 SNCV입니다. 이건 AI가 한 번 공격을 할 때 예상되는 민간인 사망자 수를 점수로 나타낸 건데요. 이걸 보면 AI가 어느 정도의 민간인 피해, 즉 부수적 피해를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연구의 핵심 결과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불법적인 표적 설정에 관한 정말 충격적인 결과부터 시작해보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과연 이 AI 모델들은 전쟁법을 지켰을까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놀랍게도 실험에 사용된 AI 모델 3개 전부, 그러니까 GPT-4, 라마3-1, 제미니 2.5 모두 민간인 표적을 공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군사 목표랑 민간인은 구별해야 한다는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 레드라인을 그냥 넘어버린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모델들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특히 저기 라마 3.1 모델을 좀 보세요. 10번 중 7번.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의 무려 70%에서 민간인을 직접 공격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건 그냥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7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어떤 AI 모델은 다른 모델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뭐랄까 방아쇠를 쉽게 당기는 성향을 가졌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었는데요. 이 위험이라는 게 그냥 존재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로축이 시간의 흐름인데요. 보시다시피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AI 모델들이 더 큰 민간인 피해를 감수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분쟁이 격해질수록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표를 보면 피해가 얼마나 늘었는지 숫자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위기가 길어지면서 AI들이 점점 더 파괴적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제미니 2.5 모델 같은 경우는요, 후반으로 갈수록 민간인 피해 감소 수준이 무려 87%나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는 AI의 행동 자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인간, 즉 의사결정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위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게 작동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인간 지휘관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루프 안에 남아있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의미의 통제라고 보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제력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짚어보죠. 첫째, AI가 굉장히 유창하고 그럴듯한데 예측이 안 되는 권고안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예측이 안 된다는 건 똑같은 상황을 줘도 AI가 다른 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 운용자는 AI를 너무 믿어버리는 자동화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여기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람은 AI가 내놓은 위험한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도장만 꽝 찍어주는 그런 역할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가 현실 세계의 정부나 군대에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연구가 던지는 정책적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AI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요, 단순히 기술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종류의 법적, 도덕적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 연구 결과를 보면 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같은 지정학적 배경보다 어떤 AI 모델을 쓰느냐가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자, 그럼 정책 결정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AI 모델을 고른다는 건 그 모델이 가진 법적, 도덕적 위험성까지 함께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흔히 쓰는 상용 LLM 모델들은 군사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할 정도로 예측이 안 된다. 셋째, 유해하고 불법적인 AI의 제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모델이든 실제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주 엄격하고 독립적인 테스트를 거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AI의 조언이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졌을 때 그 진정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건 자동화된 전쟁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